중년 이후 건강에는 근육이 정말 중요하며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인 근육의 감소는 노년기 삶의 질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거동이 자유롭고 근육이 뼈를 보호하여 관절과 골절 질환 노출도 적어지게 됩니다. 적정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65세 이상에서 3명 중 2명 이상이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아무래도 치아가 안 좋고 단백질 소화 능력도 저하되고 게다가 입맛까지 없는데 많이 씹어야 하는 단백질 섭취가 부담이 되다 보니 필요량에 미치지 못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감자가 근육을 빠르게 만든다는 놀라운 효능이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감자는 종아리나 다리쥐 등 근육 경련을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어떻게 근육을 짱짱하게 하고 종아리 쥐나는 걸 없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지요? 감자는 조리 방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효능이 달라지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감자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근육을 짱짱하게 지키는지에 대해 모두 아시게 될 뿐만 아니라 잠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까지 앞으로 아주 건강하게 감자를 드시게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건강하세요. 어느 시점에 거울 속 나의 다리는 가늘어져 있고 엉덩이가 푹 꺼진 것을 발견하게 되며 이러한 근육 손실은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노년기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근육 손실로 근력이 약해지면 전신의 기력이 떨어지면서 일상적인 동작이 어려워지고 균형 감각이 저하되며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져 낙상, 골절도 생기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근감소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4.1배, 보행속도까지 느린 경우에는 사망률이 9.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육 손실이 단순히 팔다리 약화를 넘어 뼈, 혈관, 신경관, 심장, 췌장 등 신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각종 합병증이 발생해서 더 위험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분류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질병 코드가 등재되면서 일반적인 노화현상이 아닌 심각한 질병임을 각인시켰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고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직격탄을 입는 건 근육이며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로서 우리 몸의 뼈대와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중노년기에 단백질 섭취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른 단백질 하루 권장량은 50세 이상 남성은 60g, 여성은 50g입니다. 단백질은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며 어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느냐에 따라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뉘게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와 생선, 달걀, 우유, 치즈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적절한 비율로 함유하고 있고 체내 흡수율도 높아서 단백질 합성이 뛰어나므로 소량만 섭취해도 질 좋은 단백질과 풍부한 영양소를 얻는 것과 같은데요. 육류 같은 동물성 식품은 단백질만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까지 섭취하게 되므로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콩, 두부, 견과류, 곡류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적지만 콜레스테롤과 지방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을 채우면서 체내 흡수율을 높이며 근육 합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도 적게 들이면서 간편하고 보다 건강하게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빠져나가는 근육을 잡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달걀과 감자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달걀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이며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양소와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완전 영양식품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수한 식품이죠. 감자가 노년 근손실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감자는 탄수화물도 들어있지만 단백질도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감자의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을 빠르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연구팀은 감자에서 분리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이 하체 근력 운동을 한 결과 감자를 섭취한 그룹의 근육 생성 속도가 더 빨랐다고 발표했으며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 연구팀에서는 감자 단백질이 다른 동물성 단백질과 동일하게 근육 회복과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실으면서 식물성 단백질도 근육 형성에 효과적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였으며 동물성 단백질의 대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 분야 국제학술지 식품과학과 영양에 소개된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때 필요한 8가지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최고급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식품으로 우유, 카세인과 달걀 그리고 감자가 꼽혔습니다. 다른 곡물이나 뿌리 채소에 있는 단백질과는 달리 감자 단백질이 고품질로 밝혀진 건데요. 단백질에도 품질 등급이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먹기 전에 영양성분 함량과 이것을 먹었을 때 인체 내에서 흡수되는 영양성분 함량이 다르고 건강에 끼치는 영향도 달라서 최근에는 인체 내에서의 소화력, 흡수력, 체내 이용률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은데요. 단백질도 이것을 먹었을 때 소화되어 인체 내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정도를 측정해서 단백질을 평가하는 품질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화 가능한 필수 아미노산 점수인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단백질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우유, 달걀이지요. 우유 단백질 점수는 117, 달걀은 101입니다. 감자는 여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 100인데요. 콩이 91인 거에 비하면 감자 단백질은 흡수율이 매우 높은 고품질 단백질이며 주먹 크기 감자 하나에는 달걀 1개와 맞먹는 5.23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감자와 달걀이 잘 어울리는 이유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체내 흡수율을 높여 근육을 빠르게 생성하고 근육 유지와 근육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자와 달걀이 잘 어울리는 이유 또 하나는 단점도 보완해줍니다. 감자에는 달걀에 없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감자의 식이섬유는 동물성 단백질 콜레스테롤과 발암물질의 배출을 도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과일이나 푸른잎 채소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감자에도 비타민C가 많습니다. 사과와 비교를 해보면 사과 100g에는 비타민C가 4.6mg이 있는 반면 감자 100g에는 23.3mg으로 사과의 5배가 넘는 비타민C가 감자에 있습니다.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75에서 90mg인데 주먹만한 크기의 감자 하나만 먹으면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50%도 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감자를 땅속의 사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비타민C가 많아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으로 유럽에 감자가 들어갔을 때 감자가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가 아닌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인 줄 알고 둥근 과일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인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비타민C나 칼륨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삶으면 물로 빠져나가고 대부분 파괴되는데요. 감자의 비타민C는 손실률이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감자의 주성분인 전분이 열에 의한 비타민C의 파괴를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자를 삶을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삶으면 비타민C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다른 미네랄 손실도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껍질과 함께 익히더라도 물에 삶는 것보다는 찌거나 굽는 것이 영양분 손실을 더 많이 막을 수 있는데요. 특히 껍질과 함께 구운 감자는 삶은 감자보다 비타민C가 2배로 많습니다. 찔 때도 껍질째 찌고 껍질 질감이 싫으시면 찐 다음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감자조림을 할 때도 껍질째 하는 것이 더 건강한 감자조림이 되는데요. 드셔보시면 식감이 그리 질기지 않고 먹을만합니다. 감자는 근육 경련, 쥐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밤중에 발이나 종아리에 쥐가 난 경험 있으신가요? 잠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당겨서 깨어나게 되면 수초에서 수분 동안까지 근육이 오그라들면서 몸이 뒤틀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 온몸이 마비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심까지 생기면서 패닉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풀린 뒤에도 통증은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는 중에 쥐가 하도 잘라서 자는 것이 무섭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쥐가 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국소성 근육 경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근육이 수축하는 것으로 신경학적인 이상이 없어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피로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당뇨, 콩팥질환, 간질환 등이 있어도 잘 생길 수 있고,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 미네랄이 부족해도 발생하는데요. 임산부나 근육이 노화하는 중년 이후에 더 잘 생깁니다. 연구에 의하면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으면 쥐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감자 속에는 마그네슘, 칼슘 등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눈떨림, 손이 오그라드는 쥐, 종아리나 다리쥐 등 근육 경련을 치료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먹 크기 감자 한 개는 약 200g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하루 권장량의 10%, 칼륨은 20%가 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삶으면 마그네슘과 칼륨이 줄어들게 되고, 감자를 찌거나 구우면 마그네슘, 칼륨 함량이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쥐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자를 찌거나 구워 드셔야 하는데요. 굽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으니까 감자를 한 번에 많이 쪄서 냉장 보관했다가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마시면 간편합니다. 아침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복에 부담이 적으며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좋은데요. 살펴본 바와 같이 감자와 달걀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식품이므로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전날 감자와 달걀을 삶아두고 아침에 양치를 꼭 한 후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 삶은 감자와 달걀을 아침 식사로 드시면 부담 없는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 또 하나는 전날 감자와 달걀을 삶아 놓으면 아침에 식탁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함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감자와 달걀 건강식은 백사세 김영석 교수의 아침 식사로도 잘 알려져 주목을 받았던 식사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